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 왔는데, 문제를 통해서 또 이론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문제 좀 풀어오셨죠? 오늘도 변함없이 묵비권 행사하실 건가요? 자, 펴보세요. 첫 페이지. 아예 가네. 자, 12페이지부터 보니까 용어가 나오죠. 자, 이런 용어들은 나중에 본문에서 다시 나올 내용들이니까, 자, 1번, 2번 문제는 개인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보시고, 우리는, 자, 참고로 3번 문제를 참고로 한번 보실게요. 제가 버립시다 하는 건 버리는데, 제가 버립시다 안 하고 넘어간 건 혼자 해결할 수 있으니까 보시라는 얘기지,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 3번 문제가 우리 기출문제 나왔네요.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것, 뭐 이런 형태의 문제를 최근에 물었습니다. 두 번을 물었는데, 자, 우리 공법에 가장 큰 공식이 계획이 나오면 누구의 의견은 다 있다, 주민 의견은 있다. 요걸 일단 잊으면 안 되죠. 우리 공법의 계획 중에 주민 의견을 안 듣는 계획이 몇 개가 있어? 2개. 2개 있죠. 단계별 집행계획하고 단계별 집행계획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우리 개발법에 무슨 계획? 실시계획. 이때까지 그 2개 안 외우면 안 돼. 외워야 돼. 그 2개는 주민 의견이 없어. 개발법의 실시계획은 다음에 할 거 아닙니까? 누구 의견 들었어요? 인가합니까? 지자체 의견 들었잖아. 그러면 그 2가지 빼고 나머지 계획이 나오면 무조건 누구 의견은 있다? 주민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럼 주민 의견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획이라는 이름이 들어있으면 다 주민 의견이 있는 거야. 맞지요? 시범도시 사업계획은 공부 안 했어. 안 했어. 그래도 주민 의견은 있는 거야. 계획에는 주민 의견이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 또 구역 존을 지정할 때도 의견 심의하는 게 있었죠. 의견 심의가 9개 있었잖아. 그것도 밴드에다 제가 올려드렸잖아. 수업 시간마다 9개 다 얘기해주고 가세요. 그럼 진도 언제 나가? 그죠? 그래서 그 의견 심의 중에 거기 3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있죠? 이것도 의견 심의 맞죠? 이거 누구 의견 들었어? 주민 의견 들었잖아. 주민 의견. 근데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의견 심의요, 그냥 심의요? 그냥 심의잖아. 그냥. 얘는 의견 심의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주민 의견이 없어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광역도시계획은 주민 의견이 있어 없어? 공청회 하잖아. 공청회. 기본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하죠. 공청회는 누구 의견 듣는 거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듣는 거잖아. 맞지요? 그래요. 이런 거는 맞춰야 되겠죠. 넘어갑니다. 또 뭐 실전 문제 가봅시다. 실전 문제. 자, 1번 문제 보세요. 국토개혁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과거에는 우리가 이 법에 있나 없나 하는 이런 문제도 가끔 물어봤어. 국계법에 있나 무슨 법에 있나.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국계법 있습니까? 우리 국토개혁법은 날개가 2개가 있죠. 관리계획. 이쪽 날개는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6개. 이쪽에는 뭐가 있어? 개발행위 허가. 여기 2개 있죠. 그러면 1번은 어느 쪽이요? 이쪽이지. 개발밀도 기반시설 부담구 이쪽이잖아. 공동구는 어느 쪽이요? 이쪽이지. 공동구가 뭔데? 기반시설. 관련 내용이 3번 기반시설이잖아. 기반시설. 기반시설 중에 유일하게 우리 국회법에 있는 게 공동구였잖아요. 그래, 공동 공부하셨지? 자, 시범도시는 우리 국회법에서 별개의 내용이야. 그래서 요거는 중요도가 없고 우리 시험에 물어본 적은 있어. 최근에. 거의 우리 시험에 다뤄지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신경 쓰지 마요. 요거는 양쪽 날개에도 속하지 않고 그냥 뭐라고 그럴까? 발밑에 묻은 때야. 독수리 발밑에 묻은 때야. 관리계획은 오른쪽 중요한 날개죠. 우리 관리계획 있잖아. 그럼 건축물의 용도 나와 있네. 건축물의 용도는 무슨 법에 있어? 건축법에 있잖아.
건축 보면은 건축물의 용도가 몇 개로 구분되어 있어? 29개. 1호가 뭔데? 단독주택. 2호가 뭔데? 공동주택. 자, 28호가 뭔데? 사람이 맨 마지막 가는 데가 어디야? 장례시설, 장례시설. 그런데 장례시설이 끝인 줄 알았는데 한 개 더 있었잖아. 야영장시설, 야영장. 해서 21개 용도를 구분하고 있죠. 예,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에 있다. 뭐 이렇게 돼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 보세요. 국계법입니다. 틀린 거. 도시군 관리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이란 뒤에가 다 할 겁니다. 강론에 가서. 우리는 도시군 하면 뭐죠? 도시군이 뭐예요? 특광시군. 숨도 쉬지 않고 대답이 나와야 돼. 특광시군. 그러면 도시군 계획은 특광시군에서 수립하는 거죠. 특광시군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몇 개요? 2개지.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모른 척하고 그래요. 2개잖아.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게 도시군 계획이야. 아시겠죠? 그럼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계획이요, 아니요? 아니지. 그건 한 개 도시가 아니잖아. 도시군에서 수립하는 계획.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도시군 계획이라고 한다.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맞죠? 2번.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는 국장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는 도의사가 직접 위반할 수 있다. 자,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 요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요 문장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완전히 틀린 문장도 아니고 우리 법 조문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자가 국장도 위반할 수 있고 도의사도 위반할 수 있죠. 그럼 국장이 위반하는 사유는 당연히 1번이 뭘까? 국가계획이겠지. 국가계획. 그 외에도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계획. 요 정도만 이해해요. 그럼 국장이 직접 위반할 수 있어. 그러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다면 누구도 할 수 있어? 도지사가 할 수도 있어. 그 정도만 이해하시라고. 위반권자를 우리 시험에서 직접 물어본 적은 없거든. 그런데 이제 국장이 하면은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앞에 국가계획과 관련됐다면 국장이 직접 위반한다는 말은 옳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 요거는 옳은 표현도 아니고 틀린 표현도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2번 지문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2번 지문은 참고만 하시고 가세요. 3번 지구단위 계획이란, 자, 지구 하면은 도시군의 일부다 전부다? 일부죠. 하나의 마을. 그 마을을 놓고 수립하는 계획이죠. 뭐 하려고?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기미환 기억나죠? 기능 정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확보 이런 목적이었잖아요. 뒤에 가서 다시 공부할 거니까 자, 여기서는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어디예요? 방금 했잖아. 도시군이 어딘데? 특광시군. 그러면 특광시군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라 하잖아. 그럼 도시군 계획은 어디에서 수립해? 특광시군. 그러면 특광시군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라니까. 에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어디라고? 특광시군. 그러면 지구는 그 특광시군의 일부요, 전부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대구시를 놓고 수립하는 게 대구시 도시계획이에요. 근데 지구단위 계획은 대구시 전체를 놓고 하는 게 아니야. 이 마을을 놓고 수립하는 계획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대구의 일부 이런 뜻이라니까.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이 용어가 나오면 늘 그 일부를 뭘로 바꿔? 전부 이렇게 바꾸는 게 문제라니까. 4번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자, 요건 뭐 요것도 뒤에 또 틀림없이 나올 거예요. 시설 사업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 국계법의 요쪽 날개 관리 계획의 3번 내용이 뭐예요? 기반 시설 설치 정비 계량이죠. 자, 그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이 우리 국계법은 원칙이 뭔데? 원칙은 어느 쪽 날개가 원칙이야? 이쪽이 원칙이잖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게 원칙이죠.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게 원칙인데 나중에 그냥 뭘만 받아서 허가받아 하잖아. 예외 허가는 요쪽 날개지. 요쪽 날개야. 이 두 날개만 알면 국계법이 끝나. 그런데 이걸 무슨 뭐 체계가 어떻고 저쩌고 한다는 자체가 국계법 이해 못 한다는 거야. 뭔 체계가 있어? 날개 두 개밖에 없는데. 한쪽 날개를 잃어버리면 돼, 안 돼? 안 돼. 한쪽 날개를 잃어버리면 못 날아. 그러면 자,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원칙이고, 이 뭐라 이렇게 적어놨노? 누가 적었노?
예외, 예외적으로 뭘 받아? 이런 얘기예요. 자,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면은 요게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뀌죠. 자, 얘는 허가받았기 때문에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이름이 이렇게 계획시설로 바뀌거든. 그럼 여기는 관리계획 결정 안 했잖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기반시설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요 기반시설이란 놈을 설치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도시군 계획시설로서 설치하는 방법이 원칙이고 그냥 기반시설로서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니까. 여기로 가는 건 개인사업, 여기로 가는 건 공익사업. 요들은 수용해서 하잖아. 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한다. 그러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장이 그거죠. 4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게 아니고 뭐를? 도시군 계획시설을. 아시겠죠?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 이렇게 해야 맞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5번. 국장은 도시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도시의 지속 가능성, 생활 인프라 등등의 시설로서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지속 가능성 평가인데 국장은 그런 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근데 국장이 요즘 누구요? 국장 누군지 알아요? 어저께 우리 연합회 가니까 국장이 있던데 소개를 해주는 나 지금 처음 봤. 이분이 국장님이 들어도 나 깜짝 놀랐어요. 국장이라고 하길래 국장이 왜 왔나 했는데 우리 공법 시간에 국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거기는 재무를 담당하는 국장이더라고. 국장님입니다. 자, 5번 지문은 참고합니다. 자, 3번 문제. 3번 문제는 뭐 최근에는 거의 뭐 다루지 않는 형태지만 우리가 기초과정에서 인문과정에서 많이 했죠. 우리한테 구속력이 있으면 행정처분. 맞죠? 구속력이 없으면 행정처분성이 없어. 그러면 행정처분이면 그 처분에 관해서 우리는 뭘 제기할 수 있어?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지. 행정쟁송은 세 가지 있었잖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요 세 개를 행정쟁송제도라고 했지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심판의 이의신청이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은 뭐가 아니다? 행정처분이 아니다. 우리한테 대한 뭐가 없다?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구속력이 없다. 자, 1번 관리계획 결정은 우리를 구속한다 안 한다? 구속하죠. 농지법에서 대리경계약자 뭔지는 모르겠지만 대리경계약자 지정하면은 그 소유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해서 강제적으로 농사를 짓게 만드는 거야. 소유자 농사 안 짓잖아. 임차권자가. 그럼 누구를 대리경계약자 지정해버린다 이 말이야. 그럼 그 소유자 임차권자의 구속력이 있어 없어? 있는 거에 자기 쫓겨나는 건데. 자, 그래서 참고하시고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시행자의 토지 소유자 및 조합에 대한 환지 처분. 자, 우리 황지 방식의 환지 처분은 행정 처분이다 아니다? 제가 그랬잖아. 환지 처분은 무슨 내용대로 해야 돼? 환지 계획대로 해야지. 환지 계획과 다른 처분은 무효라고 그랬잖아. 무효. 그게 대부분 판례라니까. 그래서 환지 계획과 다른 환지 처분은 무조건 행정 소송이 대상이 되는 거야. 소송이 대상이 돼. 환지 처분도 행정 처분이고 환지 예정지도 행정 처분이 아니야. 환지 예정지. 예정지도 독립적인 행정 처분이라고 그랬죠. 그런 말 안 했나?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자, 뭔 얘기냐 하면 그냥 말 나왔으니까 얘기할게요. 우리 환지 처분은 나한테 토지의 소유권을 주죠. 그러니까 이 행정 처분이고 이게 잘못됐으면 나는 소송 제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환지 처분 행정 처분이야. 환지 예정지는 나한테 소유권 줘 안 줘? 안 주잖아. 소유권 안 주지. 그렇지만 예정지 지정이 잘못되면 결국은 나중에 뭐도 잘못되게 돼 있어? 환지 처분도 잘못되지. 환지 예정지가 뭔데? 환지할 예정이란 말이잖아. 아시겠죠? 그러면 예정지 잘못되면은 환지 처분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예정지 지정 자체를 놓고 우리 대부분 판례에서는 얘가 잘못되면 이 예정지 지정 자체를 대상으로 소송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예정지는 환지 처분하고는 별개로 얘도 뭘로 봐? 행정 처분으로 본다 이렇게 했잖아. 독립적인 행정 처분으로 본다라고 지금 보니까 얘기한 것 같네. 다 얼굴 보니까 이제 기억이 난다. 얘기했어.
자, 됐죠? 그래서 환지 처분. 옆에 한 적어봐. 환지 예정지도 행정처분이다 아니다. 예정지도 다 환지 행정처분입니다. 소송 제기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4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우리를 구속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행정처분이 아니고 쟁송 제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5번이 중요하네. 시설사업 시행자가 처분해서 여기는 뭐를 제기할 수 있어? 행정심판. 우리 공법에 행정심판 몇 번 나와? 2번. 이제 있지만 시설사업 시행자, 개발사업 시행자가 한 처분에 대해서 뭘 제기해? 행정심판. 우리 계획사업 몇 개? 계획사업 3개지. 행정심판은 몇 번 나와? 2번 나온다고 방금 했잖아. 10초 전에. 계획사업은 3개고 행정심판은 2번 나와. 그러면 3가지 사업 중에 1개는 행정심판이 없겠네. 무슨 사업이 없어? 정비사업이 없다고. 시설사업 시행자, 개발사업 시행자 각 한 처분에 대해서 뭐 한다? 심판 제기할 수 있다. 아시겠어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하니까 누구한테 하는지는 안 물어봐. 그런데 뭘 물어본다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은 누구한테 심판 제기하라고 그랬어? 어쨌든 둘 다 말은 같았잖아. 시행자를 지정한 자, 지정권자한테 한다. 이렇게 했었죠. 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기억을 할 마음이 없다. 요즘에는 왜 우리가 공법을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가 하면요. 희한해요. 어디에서 유행을 했는지. 언제부터가 선생들이 수업 들어오면 공법 공부하지 말라고 이걸 막 너무 말을 말해. 한두 번 하고 말면 될 건데 완전 무슨 막 역사적 사명을 띄고 온 것처럼 막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힘들잖아. 아니 양이 적은 중개사법도 안 해봐봐 힘들잖아. 근데 한물 양 많은 공법을 안 하는 거야. 여러 수백 번 얘기해도 그거 하나를 머릿속에 기억을 안 해요. 우리는 어느 쪽을 따라가게 돼 있어? 나한테 편한 쪽을 따라간다니까. 나한테 편한 쪽. 그렇잖아요. 정시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면 저렇게 나한테 막 지원금 지금 몇백씩 자꾸 주고 이러면 나중에 돈이 어떻게 갚지? 이렇게 고민하는 분이 있는 한면은 그냥 나만 받으면 좋지 뭐 나만 뭐 나중에 뒤에 뭐 내 죽고 나서 어떻게 되든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는 어느 쪽이요? 우린 전자요, 후자요? 중자요? 생각도 안 해봤어? 그러니까 공법 안 해도 합격해 이 말하고 공법 열심히 해야 합격해 이 말하고 어디 따라가고 싶냐고. 안 해도 합격해 이 말 따라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학원에서 오랫동안 본다 이 말이에요. 4번 문제도 한번 봅시다.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광역도시계획이란 도시의 기본, 자, 광역도시,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 이런 말이 딱 나오면은 대상 지역부터 먼저 챙겨야 돼. 광역은 도시의 광역계획권이요. 광역계획권 이렇게 가야지. 도시에서 이렇게 하면 그거는 도시계획이잖아. 특광시군계획이요. 그래서 도시의 기본적이 벌써 틀렸죠? 그러면 도시를 뭘로 바꾸면 돼?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 장기발전 방향은 맞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근데 여기처럼 광역계획권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이렇게 나왔다. OX. 맞는 거야.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은 공간구조 나누는 법이요. 예? 그래서 광역계획권에서 공간구조 나눈다. 이건 옳은 표현이야. 그게 틀린 게 아니고 도시가 틀린 거예요. 도시가. 광역계획권으로 바뀌어야 돼. 2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용도지역지구구역. 이건 모르시는 분 없죠? 용도지역지구구역은 기본계획이요 관리계획이요? 관리계획 내용이죠. 관리계획. 3번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다 일부다? 일부죠. 4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란 뭐 뒤에 다 나올 내용인데 이제 앞에 종설이 빼놓은 겁니다.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뭡니까? 용도구역이죠. 맞아요. 우리 용도구역은 한 개만 물어봅시다. 기억이 안 나도 괜찮아. 개발제한구역 하나 또 올려볼까?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어디서 해? 행위제한? 개특법에서 하잖아. 개도는 법이 따로 돼 있다. 행위제한. 그러면 우리가 용도구역도 행위제한은 법령에 정하는 거야.
법에서 정한다고. 개발자원국이 지정되면 이 동네 뭐 할 수 있다 없다 법에 나와 있다니까. 법으로 정해놨다니까. 그런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법으로 정해, 계획으로 정해. 계획으로 정한다고 행위제한을. 기억나시죠? 근데 계획으로 정하지만 어쨌든 얘는 용도구역이잖아. 용도구역은 제 얘기가 맞다 틀리나 봐요. 1차적으로 뭘 지정해? 지역. 2차적으로 지구. 그것도 부족하면 3차적으로 구역이잖아. 그럼 용도구역이란 한 뭐라고 정의한다?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뭐한다? 강화, 완화한다 이렇게 하잖아.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 그럼 얘도 용도구역이네 똑같아. 그런데 행위 제한을 강화, 완화해서 계획으로 정한다는 거예요. 얘는. 아시겠죠? 읽어봅시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란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토지의 이용, 건축물 용도, 토지 이용부터 가로 묶어보세요.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까지 묶어봅니다. 이게 행위제한이죠. 자, 행위제한 등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관리계획. 뭐 좋습니다. 어쨌든 관리계획이죠. 자, 됐고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여기는 중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직인지 기지인지 하나 외운 게 있네. 뭘 외웠어? 기지 뒤에 밑자 붙여봐. 기지가 맞아, 지기가 맞아? 응? 지기미가 맞아, 기지미가 맞아? 그것도 뭔 소리인지 몰라. 통과. 5번 문제 보세요. 자, 용어 및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우리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문제는 옳은 것 틀린 거 하면요. 반드시 문제 앞에 OX를 표시하면서 문제를 푸세요. 우리는 문제를 지문을 읽으면서 옳은 걸 찾는 건지 틀린 걸 찾는 건지를 그걸 모르고 문제만 지문 막 내리 읽는다니까. 그러면 시험을 못 풀어요.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OX를 쳐놓고 그냥 내가 일부러 안 봐도 눈에 보이도록 일부러 안 봐도 읽다 보면 아, 좀 틀린 거 찾는 거지. 바로 이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고. 옳은 거 동그라미 쳐봐야 그걸 옳은 건지 틀린 건지 보려면 어떻게 돼? 또 시선을 올려서 봐야 되잖아. 시선을 떼서. 그게 벌써 시간을 잡아먹는 거야. 그래서 옳은 거 하면 동그라미 앞에 딱 쳐놓고 아, 옳은 걸 골라야 되는구나. 이걸 알고 보는 거야. 광역도시계획이란 또 나왔네. 도시의 기본적인 또 틀렸잖아. 도시의 기본적인 하면은 요거는 도시계획이지. 자, 어쨌든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 이거는 무슨 계획이다? 도시니까 도시 군 기본계획이죠. 기본계획. 장기발전 방향 장기 동그라미, 종합계획 종합 동그라미, 관리계획 수립 지침 동그라미. 요거는 명확한 기본계획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뒤에 뭐 쟁송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 맞죠? 2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는 국장이, 광역도시계획하는 경우는 도의사가 직접 수립할 수 있으며 아까 관리계획에서 이 지문이 나왔었다 그죠? 아까 뭐 관리계획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통과시켜 줄 수 있는 얘기지만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구만 수립해? 특광장 군수만 하거든. 내 인생은 나의 것이잖아. 이런 방향이니까. 그래서 절대로 기본계획은 다른 자가 수립할 수 없다. 3번 자, 3번 읽기 전에 필요한 경우는 인접지역의 전부 일부를 포함하여 수립할 수도 있다. 그거는 맞아요. 인접지역을 포함할 수는 있다. 3번 국가계획이란 자, 국가계획의 정의를 우리는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 국가계획의 개념이 딱 한 번 우리 시험에서 등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뭐 십몇 년 전에 등장한 적이 있었는데 자, 우리 국토계획법에만 국가계획이 있을까요? 다른 법에도 국가계획이 있을까요? 국토교통부만 국가계획이 있을까요? 다른 부도 국가계획이 있을까요? 아, 다 있지. 그러면 뭐 국토계획법만 국가계획이 있겠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국가계획은 국토교통부, 저 국토계획법에서 말하는 국가계획이야. 국토계획법에서 말하는 국가계획이야. 우리 국토계획법이 뭐 하는 법이죠? 도시군 계획하는 법이잖아. 그러면 국가가 계획을 짜는데 쉽게 말해서 도시군 계획과 관계가 있으면 그게 국토계획법의 국가계획이야. 도시군 계획과 관계가 없으면 우리 국토계획법의 국가계획이 아닙니다.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 국가계획은 누가 만드는 거야?
아, 국가가 만들지. 대구시장이 국가계획 만들까? 대구시장이나 잘하지. 뭔지 국가계획을 만들어. 그런 국가계획은 중앙에서 만드는 거야. 그런데 그게 우리 국토계획법하고 관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국토계획법이 뭐 하는 법이라고? 도시군계획하는 법이잖아. 아시겠죠? 도시군계획이 뭔데? 기본계획 관리계획이죠. 이것과 관계가 있으면 그게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국가계획이 되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국가계획이란 누가 수립해? 중앙행정기관, 중앙동그라미. 첫 번째,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두 번째, 국가의 정책적 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이렇게 돼 있죠. 자, 중앙이 국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네. 첫 번째, 법의 규정이 있어서. 두 번째, 국가 정책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런데 그게 밑에 세 번째 줄 보세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 계획에 기본계획이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관리계획으로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있거나 이걸 우리는 국토계획법에서 뭐라고 한다? 국가계획이라고 한다. 그럼 우리 시험에 뭐라 물어봤을까?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물어봤겠지? 이게 포함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4번도 읽어볼까요? 국장만이 직접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요청을 받아서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뒤에 나올 걸 뭐 너무 많이 만들어 놨다. 자, 우리 시가와 조정구역의 개념이다. 그죠? 무질산 시가와 방지. 시가와 조정구역 아시겠죠?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개발 도모. 그죠? 그러기 위해서 일정 기간 뭐 했어? 시가와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는 시가와 조정구역 재정 변경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시가와 조정구역은 결정권자 누구요? 시도지사.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장. 그래서 지정권자가 틀렸다 이 말이에요. 국장만이 이 표현이 틀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렇게 참고하시고 우리는 광역도시계획부터 우리 국토계획법의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계법은 계획법이죠. 계획법이기 때문에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국토를 만든다는 거예요. 집행하자 하는 게 국계법 아닙니까? 그래서 계획을 만들어서 몇 개를? 3개를 만들었지. 첫 번째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 두 번째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세 번째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3가지 계획을 만들었어. 그런데 이 2가지 계획은 집행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요 2개를 묶어서 우리는 도시군에서 수립한다고 해서 도시군 계획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있으면 그대로 기본계획에 뭐하라고? 반영.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뭘 만들어? 관리계획. 그래서 기본계획은 관리계획 수립에 뭐가 된다? 지침이 된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요 2개 방향은 전부 장기발전 방향이죠. 얘는 어디의 장기발전 방향?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얘는 어디의 장기발전 방향? 특광시군의 장기발전. 요 2개는 무조건 특광시군이잖아. 근데 얘는 아까 반드시 무슨 계획? 종합. 아시겠죠? 이런 특징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 계획의 의의를 알아야 되겠죠? 얘는 장기적인 발전 방향이에요? 집행이에요? 집행이 뭔데? 특광시군을 뭐 하려고? 개발하고 시간이 지나면 정비도 하고 뭐도 하고 자, 요걸 우리는 집행이라 하죠. 특광시군을 개발 정비 보존하려고 만드는 계획은 뭐다? 관리계획이고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뭐다? 도시군의 기본계획이죠. 두 번째 계획의 성격 구성이 있나 없나 이런 거 따져서 한번 해봤죠. 자, 그 성격 이 관계도 반드시 알아야 돼. 밑에 계획은 위에 계획이 뭐 해야 돼? 부합돼야지. 요 2가지 계획이 다르면 뭐가 우선해? 얘들은 전부 어디에 부합돼야 돼? 방금 우리 공부하셨잖아. 국가계획에 부합돼야 돼. 다르면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세 번째는 계획을 뭐 하는 거? 수립하는 절차죠.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요 2 계획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뭘 받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는다.
관리계획은 승인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지? 얘는 승인 받은 것 중에 무엇을 할 것인가 입안을 해서 뭐 한다? 결정해서 집행하잖아. 자, 요 승인 받는 계획 두 개는 작년 시험에 처음 물어봤는데 승인 받는 자는 도장만 콕 찍어 돌려주잖아. 승인하는 자가 뭘 한다 그러면 안 돼. 승인을 했으면 돌려주고 얘들이 대외적으로 뭐 했어? 공고도 하고 주민에게 뭐도 시켰어? 열람도 시켰지. 얘는 우리를 구속해야 안 해? 안 하죠. 계속 보여줄 의무가 없죠. 며칠 이상만 보여주면 돼. 14일은 뭘까? 계획을 만들려고 주민에게 공람 열람할 때 14일 이상이고 요거는 계획이 나왔다고 공고를 하고 보여주는 거잖아. 14일은 너무하잖아. 그러면 관리계획은 결정하면 누가 고시해? 결정권자 고시하지. 그런데 열람은 맨 밑에 관청시키는 거기 때문에 입안권자 중에도 맨 밑에 관청이 누구야? 입안권자 중에 맨 밑에 관청이 누구야? 탁광시장 군수잖아. 그럼 열람 누가 시켜? 탁광시장 군수가 시키지. 탁광시장 군수가 열람을 며칠 이상 시켜? 방금 얘기 안 했으면 이것도 14일 했을 거예요. 14일. 이거는 우리를 구속하는 계획이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거는 기간 제한이 없는 것이요. 아시겠죠? 요거 공부하는 거잖아요. 요거 공부. 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를 한번 봅시다. 자, 제가 그림을 안 그려도 이제 우리가 될는지 안 될는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자. 어차피 우리 시험은 그림 그려놓고 시험 보는 거 아니야. 이제 글자로 바로 할 수 있어야 돼. 광역도시계획은 두 글자로 누가 수립해? 공동으로 하지? 공동으로 하는데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서 수립하는 거 알아요? 광역계획권이 있어야 수립하잖아. 그 광역계획권이 만약에 시도에 걸쳐 있어. 그럼 누가 공동으로 수립해? 광역계획권이 대구시하고 경상북도에 걸쳐 있어. 광역자치단체가 달라. 그럼 두 글자로 공동으로 수립한다면서 그 공동이 누가 공동으로 하냐고. 응? 자, 우리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이걸 모르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게 중요한 거야. 늘 얘기하지만. 근데 모르고 있는 걸 느끼면서 그냥 느끼고 넘어가. 그냥 느끼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내 걸로 만들어줘. 독서실에 앉아서 뭐 하는데 맨날 느끼기만 느끼나. 한마디 더 느껴보자. 그럼. 안 그릴랬더만은. 여기가 대구시고 여기가 경상북도예요. 자, 대구시 안에는 광역계획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광역은 두 개 이상의 특광시군을 묶은 거야. 한 개 도시에는 광역계획권이 없어. 그러니까 경상북도 안에는 시도 많고 군도 많지. 그 여기는 광역계획권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잖아. 여기는 광역계획권은 관할구역을 전부를 묶어야 돼? 일부를 묶어도 돼? 일부를 묶어도 되고 전부를 묶어도 되죠? 이렇게 경상북도 안에 있는 광역계획권 있죠? 이거는 누가 지정해? 도지사 지정하잖아.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돼 있어. 도의 관할구역에 있다. 하나의 도 관할구역 안에 있다. 같은 도 안에 관할구역 안에 있다. 이럴 때는 계획권을 누가 지정해? 도지사 지정하지. 이걸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광역계획권은 같은 도 안에 있으면 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런데 이렇게 경상북도의 어느 시군하고 대구시를 이렇게 묶었습니다. 요거는 하나의 도, 같은 도 안에 있습니까? 광역계획권이. 도의 의미가 뭐야? 광역자치단체가 다르다 이 말이야. 대구시라는 광역자치단체하고 경상북도라는 광역자치단체가 서로 다르죠. 거기에 걸쳐 있잖아. 그러면 이때는 누가 지정을 해? 이 광역계획을 누가 지정한다? 국장. 빨간 것이 보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는 누구라고? 국도다. 이래 국도.
국도. 아시겠죠? 자, 광역계획권은 시도의사가 지정할 수 있다. OX. 광역계획권을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OX. 시는 안 나온다니까. 응? 국도라니까. 그럼 이 국도,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국도는 나중에 여기 안에서 계획 수립할 거 아니에요. 이 수립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자예요, 승인하는 자예요. 국도는 계획을 수립하는 자다, 승인하는 자다. 승인. 왜?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고 그랬는데 도지사 보고 수립한다 그러면 안 되지. 수립은 공동으로 하고 도지사는 승인하는 거야. 그러면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했잖아. 그러면 여기 안에 계획은 누가 수립해? 두 글자로 누구? 두 글자로 공동인데 이 공동은 누가 공동? 요 시장군수가 공동이잖아. 시장군수가. 그래서 도지사한테 뭐 받아? 승인. 자, 이 계획은 누가 수립해? 두 글자로. 두 글자로 공동인데 여기는 누가 공동? 응? 시도지사죠. 시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끼리 공동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광역이니까 여기는 대구시장이 나오고 여기는 도지사 나온다고 그래 같이 하는 거야. 그러면 얘들은 수립할 수 있어 없어? 수립 못하지. 시도지사 가니까. 그래서 나중에 시도지사는 누구 의견을 들어야 돼? 시장군수 의견 들어서 수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대답해 보세요. 광역계획권이 시도에 걸쳐 있으면 누가 수립해? 광역계획권이 시도에 걸쳐 있으면 누가 수립해? 적어놨잖아. 시도의사 공동을 한다고. 뭔 생각하고 있는데.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안에 있으면 누가 수립해? 시장군수가 공동을 하지. 시도에 걸쳐 있으면 시도의사 공동. 같은 도 안에 있으면 시장군수 공동. 대답하세요. 시도에 걸쳐 있으면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해? 국장. 계획은 시도지사. 그러니까 국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하면 얘는 승인권자라니까. 그러니까 계획은 국장 밑에 있는 시도지사 수립하면서 국장한테 승인받는 거야. 응? 여기는 도지사 지정하면 시장군수가 수립하면서 도지사한테 승인받는 거잖아. 시장군수하고 국장이 절대 만나면 안 돼. 광역에서는. 그럼 틀려. 시장군수하고 국장은 못 만나. 시장군수는 도지사 찾아가고 시도지사는 국장 찾아가는 거야. 그런데 얘가 안 하잖아. 시도지사가. 그럼 누가 해버려? 국장이 단독으로 수립하죠. 국장이 단독으로 수립하는 사람이 몇 개요? 국장이 나오면 항상 사유 1번은 뭔데? 국가계획. 국가계획. 두 번째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줬죠. 국장이. 그랬더니 몇 년이 지나도록? 3년이 지나도록 누가? 시도지사가 승인 신청 안 하면 국장이 한다. 요 두 가지잖아. 자, 여기도 마찬가지. 시장군수가 하는 것인데 시장군수가 안 해. 그럼 누가 수립해버려? 도지사가. 도지사 단독으로 하는 거 몇 개? 두 개예요. 자,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줬더니 역시 몇 년? 3년이 지나도록 시장군수가 승인 신청 안 하죠. 여기다가 여기는 국가계획이었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시장군수가 도지사한테 뭐 했어? 협의해서 요청했잖아. 협의해서 요청하면 도지사가 지원자 수립할 수 있습니까? 있지? 그런데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게 하나가 더 있죠? 더 있잖아. 자, 요 요청은 도지사 보고 네 혼자 해줘. 이렇게 요청하는 거고, 요 요청은 우리 공동으로 수립하자.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다는 거야. 자, 얘가 요청하는 건 두 개인데 시도지사가 국장한테 요청하는 건 하나밖에 없죠? 그게 뭐예요? 공동으로 하자는 거야. 그래서 시도지사 요청해서 국장이 단독으로 하는 사유는 없잖아. 공동으로 요청하는 것밖에 없어. 이해가죠? 이런 걸 비교하는 거야. 여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보면 기억 안 난다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요 시장군수가 도지사한테 요청하는 게 두 번 있잖아. 두 개. 시장군수가 요청해서 도지사가 단독으로 하든 공동으로 하든 간에 이때는 국장한테 승인받아 안 받아? 안 받지. 원래 광역자치단체는 국장한테 승인받는 거잖아. 근데 시장군수가 요청해서 도지사가 할 때는 시장군수하고 공동으로 하든 지원자 하든 승인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해봅시다.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두 글자로 누구? 공동. 광역계획권이 시도에 걸쳐 있으면 누가 공동? 시도의사 공동. 여기 있다. 여기 또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러지 말라고. 시도의사 공동을 하잖아. 이때는 누가 승인해?
국장. 자, 같은 도안에서는 누가 공동? 도안은 시군이 있죠. 자, 이때 누가 승인해? 도의사 승인하지요. 자, 수립하는 자가 하는 절차는 기초조사를 해서 뭐 하는 게 수립하는 자가 거치는 절차야? 의견 듣죠? 의견 누구 의견 들어? 주지. 승인하는 자는 무슨 절차 거쳐 승인해? 협의심의하죠. 협의심의. 자, 협의심의는 순서가 있죠. 이거는 순서가 없어. 이거는 같이 듣는 거예요. 자, 협의심의가 나오면 틀릴 거 있다 없다? 틀릴 거 없다. 국장이 나오면 뭐만 물어? 국장이 승인하면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중앙도시계획인의 시위. 중앙밖에 물을 게 없어. 지자체가 승인하면 중앙이란 말만 빼면 돼. 아무것도 뭐 틀릴 게 없어. 문제는 이제 요거 수립 위반하는 절차인데 주민의견은 공청회요 열람이요? 공청회하지. 요거 지방의회 말고는 틀릴 게 없다니까. 광역도시계획 지방의회는 시도의사 가면 무슨 의회? 자, 시장 군수가 수립하면 그렇잖아요. 뭐 당연하지. 시도 시군 의회예요. 그런데 이 시도의사는 아까 요 시장 군수가 수립 못했잖아. 그래서 시도의사는 누구 의견도 들었어? 시장 군수 의견도 들었죠. 요게 어렵다고 그랬잖아. 광역도시계획 절차는 우리가 복습하실 때마다 의회 요거 한 번만 탁 하고 넘어가면 돼야 돼. 그렇잖아요. 그럼 얘들은 며칠이나 의견 제시해? 얘도 며칠이나 의견 제시해? 이 절차는 해야 돼, 할 수 있어? 이 절차를 생략하는 사유 있다 없다? 경미한 거 절대 없어. 광역하고 기본계획은 절대로 절차를 생략하면 안 돼요. 그럼 뭐 끝났지 뭐. 얘는 5년마다 재검토 있어 없어? 5년마다 재검토 해 안 해? 안 하지. 얘는 광역에는 없잖아. 우리 기초조사는 딱 2개밖에 공부 안 했다니까. 기초조사는 해야 된다. 두 번째, 기초조사 정보체계라는 거 들어봤어요?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해라. 기억납니까?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해라. 그러니까 뭔가 조사를 하면은 그 정보를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보관해 놓는다고. 다음에 활용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 정보는 몇 년마다 다시 현황을 몇 년마다 5년마다 변동사항을 다시 변경 등록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들은 국도는 승인했으면 도장만 찍어 얘들은 돌려주죠. 얘들이 뭐 한다고? 공고하고 며칠 이상 열람? 30일 이상 열람. 자, 우리 계획의 승인은 국장이 승인 여기만 나와. 여기만 나와. 그럼 나중에 기본계획도 승인 받지? 기본계획은 국장이 승인해 안 해? 안 하지? 1번 문제 보세요. 자, 광역도시계획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으랍니다. 틀린 거. 1번 지문. 동일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기본계획 내용이 서로 다르면 뭐가 우선해? 광역이 우선. 당연한 거죠.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질문이에요.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국도가 지정하죠. 절대로 광역시장. 특별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OX. X. 국도. 명확하게 기억해야 돼. 국도야. 국도. 그래서 이번이 틀렸어요. 도의사는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는 단독으로 광역도시 수립할 수 있습니까?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거 2개 있잖아. 자,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하려면 수립권자는 미리 공청회 합니까? 해야지. 공청회는 주민의견만 들어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도 들어.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도 들어. 5번 국장이 조정 신청을 받아서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인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자, 조정 신청하는 거 우리가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응? 조정 신청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못 들은 척 해야 이야기를 하겠지. 그죠? 못 들은 척 해야지. 자, 우리는 광역도시계획은 우리가 지금 시군에 걸쳐지는 걸 3개를 공부했어. 시군에 걸쳐지는 그 경우를. 근데 광역도시계획은 무조건 걸쳐져 안 걸쳐져? 걸쳐지지. 둘 이상의 시군을 묶은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안 걸쳐질 수가 있나? 그러면 걸쳐지면은 우리 공법에 원칙은 당사자가 뭐 하는 게 원칙이야? 협의를 해야지. 협의가 2가지가 있잖아. 협의를 해서 지들이 공동으로 하는 방법. 어느 한쪽을 뭐 해주는 방법? 정해주는 방법. 2가지가 있거든.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은 절대 방향 잡는 건 남이 잡아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느 한쪽을 정하는 건 안 되고 2글자로 누가?
두 글자로 공동 이 말이 이때까지 두 글자로 공동 이 말이야. 광역도시계획은 당사자가 뭐 해서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해야 되는 거야. 이 방향은 군고구마 먹을래 김밥 먹을래 이 말이잖아. 그런데 당사자가 뭐가 안 돼? 협의가 안 되지. 협의가 안 되면 광역도시계획은 상급관청에다가 뭐를 신청한다고?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조정신청을. 나중에 관리계획이나 집행하는 계획 가면 조정신청에 협의 안 되면 그냥 위에서 지정해. 위에서 지정해버리잖아. 그런 차이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조정신청이란 건 공동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 공동으로 하니까 협의가 안 되니까 이런 게 나오잖아. 지 혼자 수립하면 조정신청이 있어 없어? 없지 당연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죠. 그런데 뭐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협의가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조정신청 할 수 있다는 거지. 누구한테? 국장한테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시장 군수가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다가 협의가 안 되면은 시장 군수는 누구한테 신청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그런데 조정 신청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공동으로 조정 신청하는 방법, 단독으로 조정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요거 첫 번째 기억하시는 거야. 공동도 되고 뭐도 되고 단독도 된다. 자, 공동으로 조정 신청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둘 다 뭐를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야? 조정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지. 둘 다. 그러면 국장은 머뭇거릴 필요가 없어요. 둘 다 원하니까 조정해버리면 돼. 근데 문제는 단독으로 조정 신청이 들어왔잖아. 그러면은 어느 한쪽은 뭐를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어. 협의를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죠. 이럴 때는 바로 조정을 안 한다니까. 조정을 안 하고 야 니들끼리 다시 한번 협의를 좀 해봐라 라고 협의를 뭐 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간을 정해서. 그런데 결국은 기간이 지나도록 협의가 안 되죠. 그러면은 조정을 해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단독 조정 신청과 공동 조정 신청 차이점 아시겠어요? 그래서 니들끼리 협의 한번 해봐 하고 권고를 하는 건 단독으로 조정 신청 들어왔을 때 얘기입니다. 요것만 다른 거야. 그러면 조정을 할 때는 국장이 지 마음대로 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심의하겠지. 그러니까 국장이 하니까 어디에 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밑에도 똑같아. 도의사가 하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렇게 되겠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 5번 지문이 그 말이에요. 넘겨보세요. 자, 뭐 심화 문제에 1번, 2번 나와 있는데 1번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광역계획권 있죠. 우리 광역계획권을 보는데 우리 광역 요지가 되죠. 자, 광역계획권은 쫀이죠. 쫀에서 우리 학습의 목표는 뭐예요? 대상과 절차죠. 자, 간단하게 광역계획권 얘기하고 좀 쉴게요. 자, 광역계획권은 대상과 절차가 학습의 목표고요. 자, 광역계획권은 한 개가 아니고 몇 개 이상? 2개 이상의 특광시군이죠. 2개 이상의 특광시군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 적으면 돼? 특광시군이 뭐라고?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전부를 묶을 수도 있고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묶을 수도 있어요. 요거부터 알아야 돼. 그러면 대통령령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느냐? 원칙은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여기 원칙이란 말은 관할구역 단위라는 게 뭐예요? 전부를 묶으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일부를 포함시킬 수 있다 없다? 일부를 포함시킬 수 있잖아. 일부를 포함시킬 때는 특광시군의 일부잖아요. 그럼 특광시군 일부는 뭐야? 특별시 광역시 일부는 구죠. 그 다음에 광역시 안에 또 뭐도 있어? 군도 있죠. 그리고 이 군은 어디의 군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나 광역시 군은 특광시의 일부입니다. 또 군의 일부는 어디를 말하는 거야? 읍면. 아시겠죠? 읍면. 그러니까 이 단위로 일부를 포함시킬 때는 이 구군 읍면 단위로 포함을 시켜라 이런 말이야. 여기 지정 대상이야. 그리고 이 절차는 정말 지겹도록 제가 얘기한 의견심의 9개 아닙니까? 나는 아직까지도 의견심의 9개 안 잡고 있어. 그러면서 나는 공부를 한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 이거는 이제 안다고 봐야지.
응? 의견심의 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 좀 찔리고 그렇게 합니까? 그냥 뭐 수없이 뭐 찔리고 수없이 느끼고 뭐 공부는 안 하고 상처투성이다 상처. 우리가 존을 지정할 때 필수 절차가 뭐야? 모든 존은 무슨 절차를 거쳐야 돼? 심의는 거치는. 근데 이 광역은 두 개 이상의 시군을 묶는 거잖아. 그 이해관계 지자체에 의견을 듣고 심의 거친다니까. 의견을 듣고 심의, 의견 심의야. 그런데 이 광역계획권은 유일하게 말이죠. 우리한테 고시 공고를 안 해줘요. 우리하고 관계가 없거든. 이게 우리 구속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고시 공고 없고 그냥 의견 심의야. 대신에 누구의 의견 들어? 지자체, 이해관계 지자체 의견 들을 거 아니야. 그 이해관계 지자체에게 지정했다고 통지는 해줍니다. 이해관계 지자체에게 뭐는 해줘? 통보는 해준다. 요 절차를 거치는 거야. 요 의견 누구 의견 들어? 이해관계 지자체 누구야? 시도지사,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장군수. 똑같죠? 그런데 도지사는 누구 의견도 들었어? 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이 들어갔죠? 중앙행정기관. 그래서 광역계획권에는 제가 중앙행정기관이 두 군데 나와요 이렇게 했어요. 도지사가 지정할 때 중앙행정기관 의견이 하나 더 들어가. 또 어디에 중앙행정이 나와? 원래는 이 국도에게 광역계획권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잖아. 요청도 내나 요대로 하는 거야 이 지자체가. 시도 시군이 하는데 여기도 역시 누구도 중앙행정기관회장도 요청한다 안 한다? 한다. 시도 시군. 그래서 그 중앙 두 개를 제가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요약집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가 잠깐 볼까? 요약집에 그런 게 있었나? 우리 요약집에는 뭐 시기가 있었습니까? 광역계획권이 없었습니까? 없었네. 어쨌든 좋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1번 문제는 이해가 됐죠? 1번 문제 다시 한번 봅시다. 국회법상 국도는 둘 이상의 특광시군의 공간구조, 기능 상호 연계, 환경을 보전,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 그 말 몰라줬습니다. 필요한 경우는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시군의 관할구역에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죠. 전부 동그라미 일부 동그라미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부를 포함시킬 때는 뭐 단위로 포함시켜? 구군 읍면 단위로 포함시켜라. 그 군에다 적으세요. 광역시 군 이렇게 적어줍니다. 군에다가 광역시 군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광역계획권 지정 절차가 한번 좀 보시기 한테 좋습니다. 문제 푸뚝 보고 좀 쉽시다. 3번 문제 하나 보세요. 3번.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걸 찾아랍니다. 문제 앞에 X 표시하고 읽으세요.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에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맞습니까? 공청회에서 제시될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반영해야 됩니까? 당연하죠. 2번 빨리 읽어보세요. 2번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구청장이 나왔네. 국회법 구청장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아까 군 할 때 구가 나온 건 특광시군의 일부 할 때 한번 나온 거고. 나오면 안 돼. 구청장이 나오면 안 돼요. 3번.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는 광역계획권을 여러 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자, 뭐 공청회 관한 내용도 우리 요약집에는 없었는데 제가 한 두 개만 얘기할게요. 자, 공청회 하려면은 예전에는 일간신문에 반드시 공고를 하라고 돼 있는데 지금은 참고로 관보, 공보, 그 다음에 뭐 일간신문 뭐 물론이고 방송 어디든지 괜찮아. 이렇게 경고하는데 우리가 기억할 건 공청회 개최 예정일 며칠 전까지 14일 전까지 그거 하나 기억합니다. 예, 일간신문 등에 공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방금 읽은 거 한 개 광역계획권 단위로 하되 여러 개 지역으로 나눌 수 있죠. 그거 하나 참고하시고 우리 개최하고 주제는 달라요. 개최는 공청회를 그 계획을 수립하는 이 수립권자가 행정청이 얘들이 개최를 하는 거야. 얘들이 이거 하잖아. 수립권자가. 근데 주제는 누가 하느냐? 얘네들이 수립권자 행정청이 지명하는 자가 주재합니다.
주제는 누가 한다? 지명하는 자. 개최는 의무는 얘들한테 있고 주제.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물어볼 수 있는 게 자, 공청회 그러면 법에 있는 거 말고 공청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죠. 요거 한번 찍어볼게요. 공청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하느냐? 공청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공청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만약에 국토부 장관이 수립한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공청회 개최하겠죠. 이럴 때는 국장이 정합니다. 국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지자체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죠. 지자체가 수립한다 그러면 자, 공청회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합니다. 자,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럼 공청회에 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제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청회는 14일 전까지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일간신문 등에 공고해야 된다. 그리고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에 없는 건 국장이 공청회하면은 국장이 정하고 지자체가 공청회하면은 조례로 정한다. 아시겠죠? 그 정도 기억하세요. 그러면 제가 말 나온 김에 한번 물어볼까? 자,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립권자에 관계없이 국장이 정한다고 했어. 4번 지문을 보세요.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공청회는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주재는 얘들이 뭐 한다? 지명. 개최는 누가? 수립권자. 개최는 수립권자. 주재는 지명하는 자. 5번 광역계획권 지정은 국도 권한이다. 맞죠? 예, 시는 지정하는 경우는 없다. 그렇습니다. 자, 뭐 5분 쉬었다 갑시다. 네, 뭐 5분 쉬었다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